안녕하세요. 이종태 강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온종일 학습톱 부자들만 아는 재테크 노하우 시리즈, 오늘은 2강 펀드 보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고와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대구은행 36년간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이종태 행복경영연구소 대표, 영남이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대중강의 경력 2000회가 넘는 재테크 전문 강사입니다. 강사 경력에 믿음이 가면은 강의의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굳이 프로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요,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채권, 실물을 이용해서 선물, 옵션 등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상품입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돈을 벌고 있죠. 포도는 쿨에서 포도는요 1차 파생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 주스를 만들죠. 2차고 그 다음에 와인을 만듭니다. 3차고요. 그 다음에 와인으로 꼬냑을 만듭니다. 이렇게 2, 3, 4차 파생상품으로 변화가 되죠. 꼬냑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건강, 가족, 돈을 잃는 대량 살상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파생상품으로 돈 벌기는 매우 힘듭니다. 영어로 사기를 쳐야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LS, ELD, DLS, DLB, ELF, ELD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생상품명입니다. 이름이 복잡해야 덜 따진대요. 머리에 치가 날 정도로 복잡한 은행원의 유혹을 한번 들어볼까요? 옵션에 포인트 경품까지 덜먹이며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계산도 백분율로 또 금액을 섞어서 몇 프로 남습니다. 100만원 이자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고정, 변동, 특별금리, 또 기한이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입니다. 세 번째, 뭐 그리 복잡합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대부분의 고객이 마지막 멘트입니다. 돈 문제 서결정은 투쟁 수준이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욕망이 투영된 아파트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작년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동탄, 시범, 다음마을, 월드, 메리디안, 반도, 유보라 19자입니다. 19자. 글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옛날에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는 목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영어를 쓰고 길게 지었다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실전 재테크라는 책에 보니까 경제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함이다. ROE, ELF, LTV, 기준금리, 펀드 변경, 환율 등등 만인이 너무 많이 알면은 기득권이 줄어든답니다. 세상의 모든 약관은 암호 같죠. 글씨도 자잘하고 판사나 의사, 상담사 모두 간책 같답니다. 어느 소년의 점심시간. (70년대) 국민학교는요, 한 반에 70명 가까웠고 오후반, 오전반이 있었습니다. 급식실에 빵을 가지러 갔더니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빵 하나를 훔치길래 갑자기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 훔쳤습니다.
선생님께 들켰죠.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훔친 건 잘못이지만 관리 못한 선생님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니 우유 한 병 가져가거라. 평생 착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요, 은행 생활하면서 펀드, 보험을 많이 팔았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팔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도 물건을 소개하고 상품을 소개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그 원리가 어떤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거브의 명언이라고 있습니다. 첫째, 귀로 들은 것을 잊어버리라. 둘째, 눈으로 본 것은 오래 기억하리라. 셋째, 행동하기 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리라. 재테크도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무용진물입니다. 특히 주식과 펀드, 그리고 춤과 노래도 그렇죠. 펀드, 일명 수익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과 펀드의 차이를 아십니까? 주식은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펀드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하는 곳은 주식시장 똑같습니다. 직접 투자, 주식 간접 투자, 펀드는요, 성격은 주식은 직접 요리하는 거고 또 낚싯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 투자, 펀드는요, 직접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가 밥을 사 먹는 것입니다. 원양어 선하고 똑같죠. 운용은요, 직접 투자 주식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대박 쪽박도 본인의 책임이죠. 그리고 간접 투자는 전문가한테 요청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상대적으로. 펀드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 17세기에 이슬람인들이요, 인도와 중국의 향료, 차, 도자기를 독점해서 유럽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귀족들이요, 배가 아파서 직접 무역에 나섭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엄청난 부를 취하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낀 서민들도 돈을 모아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 지분대로 나누게 된 것이 펀드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돈을 부르는 재테크란 책을 보니까 필요 시기와 투자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단기자금 1년, 2년 필요한 자금은요,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에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자금 3년 이상 10년까지는 적금보다는 펀드로 준비하라.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10년 이상 자금은 변액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금도 비과세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펀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투자고요.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대행투자고요. 위험을 나누기 위한 분산투자입니다. 네 번째, 소액으로도 주식, 부동산에 분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만 원 할 때 1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덕동 도로 통행료를 받고 앞산 터널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 공사한 맥컬리 회사에 우리가 부동산 리스로 투자해서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할 투자죠. 다섯 번째, 안정성과 성장성 있는 에너지, 곡물, 영화,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가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저금리 때문입니다. 은행 금리는 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년제 정기예금이 지금은 2% 준이하지만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고령화, 은퇴 후에 30년을 더 삽니다. 따라서 목돈, 묶인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죠. 세 번째, 저출산. 부모 스스로가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식이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용 불안정, 노후 준비 대안이 펀드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선진국 노후자금 30% 이상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금에서는요, 정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펀드의 운영구조. 우선 투자자, 판매사, 수탁사, 자산운용사, 복잡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를 말하는 거고, 수탁사는요,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 운영, 감시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방법, 그 펀드로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회사입니다. 1차 가입을 하게 되면 자금이 수탁사로 넘어가고 또 운용 지시를 받아서 수탁사는 투자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실물자산, 수탁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수탁사가 판매사로 판매사에서 고객한테 이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고요. 물론 수익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은 그 다음에 판매사는 판매 보수를 받고 수탁사는 수탁 보수를 받고 자산운용사 운용 보수 나름 그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펀드에 대한 공통 질문 언제 투자할까? 언제 찾을까? 어떤 상품에 투자할까?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언제 찾을까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투자할까? 언제 투자할까가 핵심이겠지만 사실은 언제 찾을까가 중요합니다. 펀드가 매력적인 이유는요. 펀드는 마지막 환매 시점 포착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주가가 떨어질 때 좋아하라. 코스트 에버리지. 왜냐하면 꾸준히 사모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만원으로 만원짜리는 12사지만 5천이 되면 20주를 삽니다. 주식 수가 많아지죠. 따라서 적은 것이 나중에 오를 때는 그만큼 이 폭이 넓어지죠.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 좋아하라. 셋째, 무릎에 샀어 어깨에 팔아라. 하지만 이것은 신만합니다. 펀드의 특징은요. 네 번째, 상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판매처, 보관사, 투자사가 다르죠. 다섯 번째, 한 개 펀드예요. 한 회사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3, 40개 주식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 쪽으로도 3, 40%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두 개 묻어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에 사도 오후 3시 기준이고요. 해외 펀드를 샀다 하면은 이 3일 후에 어떤 종가로 결정됩니다. 일곱 번째, 만기와 한도가 없습니다. 정기적금처럼 1000만원, 1억 이런 한도가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여덟 번째,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체일 조정. 예를 들어서 매일 10일날 매일 봉급날 자동이체 넣어도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12번, 30번 추가로 넣어도 가능하고요. 아주 자유롭죠. 열 번째, 장기 투자하면 손해볼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박합니다. 장기 투자는요. 코스톨란이 달걀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리가 고점일 때는 예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6% 이상, 10%대는 리스크가 없는 예금이 좋죠.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대출 금리도 높고 산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죠. 금리가 낮아진다 하면 투자자들은 예금을 빼서 채권으로 넘어갑니다. 채권하고 예금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한 5%, 6%. 근데 그래도 금리가 너무 높다 하면은 정부에서 금리를 더 떨어뜨립니다. 현재처럼 1%, 2% 떨어뜨릴 때는 투자자들은 채권에서 돈을 빼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예금 5, 그 다음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대출도 받고 한 10억짜리 빌딩에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금리, 채권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낮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열이 될 때 또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주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이 주식시장에 가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나 과열하게 되면 역시 주식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더 올립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돈을 빼서 다시 예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 사이클이 금리 변동에 대한 투자 모델입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있습니다. 정액 투자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효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10만원짜리 한 주 만원짜리 사면은 10만원으로 주식 10주 사죠. 근데 10만원으로 주당 2,500원짜리 사면 40주 삽니다. 두 개 합하면 50주죠. 여기에 평균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주당 4,000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구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펀드에 대한 오해. 원금 보장형 펀드가 있다. 없습니다. 적립식 펀드 3년 만기 되면 찾아야 된다. 만기가 없습니다. 해외 투자 펀드만 비과세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국 펀드는 중국 증시에 투자한다. 아닙니다. 홍콩 증시에 투자합니다. 좋습니다. 환매 수수료 항상 있다. 아닙니다. 수익이 없거나 90일 이후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90일. 자, 어느 은행, 어느 에세, 어느 증권 펀드가 좋다? 아닙니다. 명칭이 같으면 동일합니다. 적립식 펀드는 매일 꼬박꼬박 지정일에 내야 된다? 아닙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적립 이체일이 달라도 수익률은 같다? 아닙니다. 급여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요, 이게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있어서 공급이 많으면은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많이 사면은 가격은 비싸집니다. 따라서 봉급날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자동 이체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주식을 사야 되니까 고가로 사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는 은행보다 증권사가 유리합니다. 은행에서는 1:1 맞춤형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건축의 차이를 뭔지 아십니까? 집을 그릴 때는 지붕부터 그린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때는 바닥부터 세우죠. 맞죠? 이론과 실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펀드 주식은요, 손해도 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상당히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꾸준히 듣다 보면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해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적립식 펀드가 좋다. 적립식 펀드. 적금하고 비슷하죠. 첫째, 만기, 불이백, 이체 일자가 자유롭다. 그 다음에 목돈이 없이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세 번째, 고수익 상품 중에 그래도 안정성 높은 게 펀드다. 그 다음에 서너 개 펀드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적립식 펀드 한다 하면은 30, 30, 40 나눠가 3개로 가입하라. 한 개는 안정형, 한 개는 공격형, 또 한 개는 해외형.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면은요, 뭐 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액 분할 투자의 장점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거지건성, 인생이란 가만히 스스로 안아주는 것이란 책이 보니까요. 병사 A가, 보초선의 병사가 제대하면 강남 빌딩 모조리 사버릴 거야 하니까 옆에 있던 부하 병사가, 병장님 빌딩 다 사게 되면 저 하나 주세요. 부탁합니다. 돈이 없었을 거지가 아닙니다. 진리를 편견으로 덮어 씌우는 것도 거지건성이래요. 자, 저축은 강제가 답이다. 강권할 때 못 이긴 척하고 가입해줘라. 여러분, 은행이나 어디 가면은 펀드 하나 가입해주세요. 적금 하나 들어주세요. 예, 돈은 풀미 없어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강제라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적금 하나, 펀드 하나 이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통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까요. 물론 펀드는 손해볼 수 있죠.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환매, 해약하는 방법. 국내 해외 펀드는 모두 오후 3시가 기준입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은 그날 기준가로, 또 이후면 3시 이후면은 다음날 기준가로 환매됩니다. 해지가 됩니다. 해외 펀드는 통상 2, 3일 이후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펀드는 적금처럼 바로 가서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은 다음날이나 2, 3일 뒤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멀리 있는 해외 펀드, 브라질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은 한 9일 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펀드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펀드는 3일 뒤, 해외 펀드는 4일에서 8일 뒤 입금된다. 자, 펀드의 종류, 투자 대상, 채권형이 가장 안전하고요. 혼합형, 주식형 이렇습니다. 그래서 초보는요, 채권형, 혼합형을 많이 합니다.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리하지만요,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한대요. 옛날 대한민국 축구 감독 슈틸리케어른인가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안 좋아도 무실점 승리, 실용 축구가 이긴다. 공격 축구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공격은요,
투기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파생상품일 수 있습니다. 수비도요. 제약이고 저축이고 펀드, 주식 아닌 펀드, 부동산은 기회 부동산 같은 공격이지만은 그냥 투자는 또 수비죠. 자,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가 있는데 인덱스 펀드는 우리 코스피 2500, 3000 코스피를 추종하는 것이고 액티브 펀드는 주식형, 공격형을 추종합니다. 인덱스는 단순히 시장과 같은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안 내죠. 대신 안전하지요. 손해도 적습니다. 액티브는 수익은 많이 나지만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지만 손해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액티브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장기 투자. 확실히 모르면 인덱스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펀드, 리츠에 투자하자. 아산터널 등 총 3군데 통행료를 발주되고 있어 도로 건설 자금을 수많은 사람들에 투자하면 완공 후에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펀드 환매 기술. 해지 기술은요. 주가가 오를 때 미리 나눠서 매라. 돈 수요가 정해지면 3개월 전부터 3번 해지하라. 예를 들어서 집에 자녀가 9월 달에 결혼한다. 날짜를 받았을 때 벌써 3월 달, 6월 달, 7, 8월 달 이렇게 3번 나눠가지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대박 기회는 반드시 몇 번 온답니다. 장기 간접 투자 펀드는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답니다.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돈을 펀드에 넣어 잊고 지내면 된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는 필수 재테크 펀드다. 주식은요.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대신 펀드에 투자하라. 펀드나 주식 모두 장기 투자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펀드를 넣고 있기 전이면 된다. 중리형, 중수익 펀드 재테크라는 책 보니까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반토막이상 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투자에 대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 세 번째, 발품 팔기도 어려워서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쌀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없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장기 투자 기다려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클레이 사격, 자산관리법. 클레이 사격은요. 목표물 정조준이 아닙니다. 진행 방향을 예측해 그 앞쪽을 조준해서 쏩니다. 노후 준비도요. 향후 늘어날 수명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장수시대 자산관리법이 클레이 사격 장수관리법이다. 핀세트처럼 꼭꼭 찍는 게 아닙니다. 클레이 사격은 탄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탄 하나에 산탄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쏘면은 산탄이 확 흩어져서 이 에리아 안에 있는 목표물은 맞게 됐죠. 조준 사격이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교육의 목표도 클레이 사격과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바보, 과다하고 중복인데 보험 리모델링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의료 실비 보험이 없는 사람, 주로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만 있고 의료 실비 없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다음, 45세 이상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녀가 없는 독신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가족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계약하는 보험이거든요. 45세 이 정도 되면은요, 벌써 모은 재산도 1억 정도는 넘는다 보고 1억을 위해서 또 나이가 들면 종신보험 보험료가 되게 비쌉니다. 자, 보험 바보. 보험 혜택을 모르거나 수령 시기를 놓치는 사람. 도대체 워낙 권유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입한 보험은 매달 나가는 돈은 많은데 도대체 무슨 보험인지 모르는 사람이 바보고요. 또 중간에 일부 해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금 수령도 가능한데 전혀 모릅니다. 전혀. 거기다 요즘은 갱신형이 돼가지고 1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3만원, 5만원, 10만원 쭉쭉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보험 바보. 운전자 보험 미신청. 접촉사고 낸 사람도 받는다. 여러분, 이 운전자 보험은요, 보험료가 한 3만원, 4만원이기 때문에, 보험 보조인이 부탁하면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다 가입했고요. 뭐 상당수가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근데 너무나 모릅니다. 보장이 뭔지. 정말 보장이 많은데, 자, 뭐냐면 벌금 내주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고요,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습니다. 진료비 치료비도 주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있고요, 사고 위로금도 있습니다. 접촉사고 얼마 전에 났는데요, 전화하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통장에 30만원 바로 꼽힙니다. 여러분, 전화 안 했으면은요, 그 3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보험 바보. 보험을 저축으로 하는 사람. 정말 바보입니다. 저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중도 해지하고 갈아타는 사람. 보험 모집인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뭐 해지하라 하고 새로 갈아타락하고 리모델링 해준다 하면서 뭐 보상이 정리 이렇게 자꾸 갈아타는데,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추가 가입하면 됩니다. 추가 가입.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보험 모집인들이 대단히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보험 모집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이 고객들이 다 알고 있다는 감안하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권유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많이 보험을 권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적은 시에 때는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있고 직장 다닐 때는요, 건강보험료가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거나 그 다음에 직장을 퇴직하거나 자녀에서 피부양자로 혜택을 못 볼 때 지역가입자가 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임대료 원룸 하나 해도 다 내죠. 대부분 20만, 30만, 40만, 많은 사람 100만 원도 냅니다. 여러분, 부동산 좀 가지고 있으면 월 40만, 50만 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 여기도 적게 내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거지들은 지름길, 7거지야. 첫째, 펀드 보험 좋다는 상품 다 가입하는 사람, 다다익선형. 또 두 번째, 공부하고 읽고도 실행을 주저하는 사람, 책상머리형. 세 번째, 내가 투자 실패한 적 봤나? 아주 당당한 사람, 마이동풍형입니다. 네 번째, 남들 따라 대출받았어? 부동산 막 투자하는 사람, 팔랑귀형입니다. 다섯 번째,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꼭두가시형입니다. 여섯 번째, 재테크 한방이야. 주식도 도박처럼 인스턴트형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보험료 아까워 중도 해약하는 사람, 작심삼일형입니다. 의외로 장사하는 분들, 저 누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달에 300, 400 가입해놓고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전부 중도 해지해서 불입한 원금 50%, 70% 제대로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실비보험이 있고 암보험이 있고, 두 번째,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보험,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신보험. 보험의 종류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하지요. 또 보험의 특징은요, 생명보험, 죽으면 받습니다. 실손보험, 아프거나 다칠 때 받습니다. 저축성보험, 장기 비과세 저축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보험은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다. 근데 문제는요, 생명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 일부 몇 프로 작은 금액이 역시 실손에 연결되어 있거나 내가 죽으면 2천만 원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월 불이백에서 2, 3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 빠집니다. 이런 게 보험가입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중 중복 가입이라는 것이에요. 보험은 미리 안전을 위한 상품이죠. 미래 안전을 위한. 좋은 상품은 따지지 말고 필요 여부를 따지세요. 이게 좋니 안 좋니 따지지 말고 정말 필요할까? 보험보다 저축이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령연금, 노인요양보험, 보건소 지원,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 중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비보험, 암보험은요, 소멸성에 가입하라.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내가지고 나중에 원전은 받겠다. No. 큰 이자도 없고요. 원전 70%, 겨우 100% 받을까 말까입니다. 환급형. 그러니까 환급형은 보험사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 모집인들 수수료가 떨어지죠. 환급률도 형편없지만 인플레 고려하면 사기 수준이다. 보험의 최대 단점은요. 현재 가치로 돈을 지불하고 미래 가치로 받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0년 뒤에 죽을 때 1억의 가치는요. 지금 현재 따지면 10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 회사를 그만둬도 돈 걱정 없는 인생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망 보장을 빼거나 최소화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가입할 때 사망이라든가 뭐 상해보험 이런 거 내가 들어가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에 2, 3만 원 빠지는 거 그거 빼세요. 독신이거나 자녀가 성장했다면 사망보험 필요 없습니다. 단독 실손 의료보험은요. 20, 30대는 월 한 1만 원 정도가 좋습니다. 50대는 월 2만 원대로도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험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보험 가입 주의사. 좋은 상담사를 만나세요. 두 번째, 보장기간 100세 만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 총 보험료는 여러분 월급의 8%, 10%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자필, 고지 의무 등 원인무효에 조심하라. 실컷 가입해놓고 나중에 원인무효라고 하고 보상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을 먹거나 아프면은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보험 무관심도 문제지만은 과다 중복이 더 문제다. 원금이 없어지는 소액 실비보험이 좋다. 반복 강조합니다. 보험은 아프지 않거나 죽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이야기했죠. 보험은 의료보험과 중복 많다.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책에 보니까 아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저희 보험사에만 이 상품이 있고요. 보장 금액도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전에 가입하신 보험은요. 거짓이 많고 불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 상품은 보험사 손해가 많아 곧 없어질 겁니다. 네 번째, 제가 평생 케어해드리고 재무상담도 책임지겠습니다. 평생 믿지 마십시오. 위험, 노후, 행복, 수익보장, 재테크까지 이만한 보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즘은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일곱 번째, 잘된 보험 하나 10자씩 안 부럽다. 여덟째, 해약에서 새로 가입하세요. No. 부족하면은 그냥 놔놓고 추가 가입하면 됩니다. 중대 해지하면은 반도 못 받습니다. 아홉 번째, 보험료 곧 오릅니다. 열 번째, 변액보험 추가 가입 대신 새로 가입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변액보험은요, 이 관리비, 이 유지 수수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추가 납입입니다. 20만원 매월 했다가 추가 납입 50만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넣는 이 50만원 추가하는 것은 수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이것이 변액보험의 핵심인데 이렇게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요. 모집인들이나 보험사의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규칙이 많이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월급 외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저희가 직장을 가지든 아이가 직장이 있든 피부양자로서 빠져나옵니다. 공적연금,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이 대상이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사적연금 제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세 번째, 재산 9억 초과도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자기 상실이 되죠. 3억 6천만 이상은 종합소득세 1,000만원 초과할 때 대상입니다.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연간 얼마입니까? 2,400이죠. 이렇게
2천만 원 넘을 것 같으면 멀쩡히 달러들 밑에 의료보험이 연결되어 있다가 빠져나와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로 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넘거나 자동차가 4천만 원짜리 이상이거나 4천만 원, 뭐 CC 높다 그런 게 오래된 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9억 초과하는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또 뭐 3억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1,000만 원 초과하거나 뭐 복잡한 내용인데 어쨌든 의료보험료가 너무나 고갈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보면은 2주택자, 3주택자에게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 미등록한 사람은 연 수익 금액 400만원 초과하면은 지역가입자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하라. 뭐 이렇게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꿀팁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라. 의료보험의 혜택은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0세 이상은요, 유방암, 간암, 위암, 50세 이상은 대장암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건강공단 요청 검진으로 암 발견 시 200만원 보상합니다, 여러분. 보건소 신청하면 돼요, 보건소. 6대암 검사비 무상 또는 10% 부담합니다. 10% 부담. 보건소 암 환자 등록 시 본인 부담금 5% 낮춘다. 뭐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가입하게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무상 건강검진 그거 꼭 받아라. 그 다음에 6대암에 대해서는요, 특히 이 건강검진 공단에서 받을 때 암이 발견됐다면 200만원 보상합니다. 보고서 신청하면 돼요. 그 이외에도 치료비도 상당히 경감이 되고 본인 부담도 낮춰주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숨어있는 혜택 놓치지 말자. 첫째, 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고 요양급여 혜택이 있고 건강검진 혜택이 있고 요양비 지원, 장애인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 혜택이 360가지는 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소상인,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200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병원 치료, 약구입 외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의원 가면은 한 30% 부담합니다. 의원. 병원에 가면 40% 부담하고요. 종합병원 50%, 대학병원 60%, 입원은 20%인데 여러분 같은 진료도 종합검사도요. 대학병원에 가면은 50만, 60만 합니다. 근데 동네 무슨 그 병원에 가면은 20만 원, 30만 원 할 수 있죠. 이 차이가 바로 본인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그 병은 동네 의원에 가라는 뜻이죠. 또 입원비가 저렇게 본인 부담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엔간하면 입원 하락하죠. 엔간하면 입원 하락합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경감 받는 방법은요. 조손과정, 그러니까 조부와 손자 가정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감 받습니다. 그 다음에 55세 이상 여자 단독 세대 따로 신청하면 경감 받습니다. 의료보험료가. 세 번째, 65세 이상은요, 별도 신청 없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가 좀 깎아줍니다. 정리하면은, 조손가정, 그 다음에 55세 이상 여자 단독 세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의료보험료를 깎아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첫째, 과다한 의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소득 수준을 10분위로 나눠 차등 부담합니다. 1분위는 본인이 80만원 부담해도 2, 3분위는 100만원 부담하고 4, 5분위는 150만원 본인 부담, 6에서 10등급은 내가 50%까지 부담합니다. 의료비가 뭐 1억이 들더라도 5천만원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50% 같으면은. 그래서 하지만 상한제는요 514만원입니다. 514만원. 재벌도 연간 진료비는 514만원만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니고요. 네덜란드나 외국에는 이것보다 더 합니다. 본인 부담이 낮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수천만 원이라도 일하면은 비급여가 많은 거예요.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장수하는 비결이 또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내가 암 걸렸어. 뭐 수천만 원 든다 손 치더라도 실제 재벌이라도 내가 부담하는 건 514만 원이고 그 대신 뭐 더 나온 것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의료보험 안 되는 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죠. 바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인터넷 가입하세요. 한 9만 원 정도 득봅니다. 자영업자 건강보험 가족을 1인 근로자로 신고해서 4대 보험 가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직장인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될 때부터 훨씬 적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연금 혜택도 받습니다. 정리하면 혼자 1인 사장 같으면 이건 자영업자로서 그냥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부인을 직원으로 뒀을 때 직장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 4대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의료보험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영업자는 일부 소득을 포기하더라도 건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씨름하며 휴일 없는 전쟁터로 살아가고 있죠. 사업보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시간과 주기를 정해 운동을 하고 여가 시간을 가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보험료 임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3년간은 보험료 절감이 옛날 냈던 거 거기서 2분의 1 정도 내면 됩니다. 또 무료 건강검진 아까 이야기했죠. 2년마다. 그래서 무료 건강 수준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신청 바보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는요. 구직급여 자발적 이직자 1일 66,000원 한 달에 200만 넘습니다. 9개월간 줍니다. 취업 촉진수당 그 다음에 뭐 연수받는 것 직업 직능 능력 개발 수당 그 다음에 뭐 광역 멀리가 구직할 때는 숙박비 교통비도 줍니다. 이주비 주거 이전 비용도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빚이 10조가 넘는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면은 모르고 신청받지 못해 혜택 못 받는 사람만 바보다. 고용보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거 많죠. 고용 촉진자 안녕하기 위해 고령자, 여성가정, 장애인, 청년실업자, 장시실업자 취업시키면은요 6개월간 뭐 하여튼 540만 연간 지급한다. 출산, 육아, 고용 안정금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사업주한테 지급하고 청년 고용 지원금도 15세에서 34세 하면은 사장들한테 월급을 지원해 줍니다. 긴급복지제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상 굶어 죽거나 배고파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지원한 제도인데 이거는 선지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바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만 센터와 친하라.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방문 상담도 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360가지도 넘습니다. 대부분 복지는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와 보험에 대한 모든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이종태 행복TV를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재테크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